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소잉 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재봉 시 꼭 필요한 스친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친핀이 꼭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스친핀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사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스친핀들을 다 꺼내 봤어요. 스친핀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많나 싶으시죠? 물론 한 가지로 이용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바느질을 처음에 독학으로 시작을 하다가 손바느질도 배워봤고 양재도 배워봤고 또 강사로 수업을 나가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무조건 저렴한 거 또는 전통적인 거 그런 걸 추구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부자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거, 편리한 거, 예쁜 거 많이 경험해보고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핀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재봉기를 구매하시거나 할 때 사은품으로 많이 들어있는 이런 진주핀 많이 보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날렵하고 그래도 부드러운 그런 스친핀인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사은품으로 받으신 스친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품질이 좋지 않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끝이 너무 뭉툭하거나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너무 뭉툭하거나 하면은 원단이 뜯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이렇게 찝어 봤을 때 원단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투두둑 하면서 원단이 올이 이렇게 뜯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뭉툭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나 원단이 뜯어지거나 막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런 스친핀들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재봉할 때 쓰지는 않고요. 원단 말아놓고 할 때 그런데 꽂아놓기에 편리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독학으로 재봉틀 시작할 때 이 핀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끝에 머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핀이에요. 이것도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소품으로 할 때 쓰기 좋은 핀이고요. 그 다음 제가 구매했던 게 이 낙엽 시친 핀이에요. 머리가 낙엽처럼 이파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엽 시친 핀인데 길이가 다르죠? 낙엽 시친핀 같은 경우에는 5cm 정도 되고 작은 시친핀은 한 3.8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낙엽 시친핀 같은 경우에는 길고 또 머리가 약간 크기 때문에 손으로 집기가 편해요.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 조금 넓으니까 편하고 길어서 한 번에 이렇게 시침하기가 편리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이 두 개는 약간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 하시기에 좋아요. 소품 할 때는 우리 보통 뭐 접착 심지를 붙이기도 하고 접착솜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께가 두꺼운 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소품용 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이렇게 생긴 핀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사실 예뻐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이즈는 낙엽 시침핀보다 약간 작고 약간 짧고 두께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핀이 텐션이 조금 더 약하더라고요. 이 낙엽 시침핀 같은 경우는 좀 더 텐션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고 요거는 조금 더 덜 구부러지니까 좀 더 두툼한 거 할 때 하시기 편리합니다. 같은 낙엽 시침핀인데 이렇게 생긴 핀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소프트한 거예요. 같은 낙엽이지만 훨씬 얇고 훨씬 많이 구부러지는 텐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두꺼운 거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핀을 이용하시면 핀 자체가 구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소품 약간 도톰한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는 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재를 처음 배우러 갔을 때 이런 실크핀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때 사실 저는 이미 손바느질을 조금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스친핀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께서 무조건 실크핀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실크핀을 그때 구매를 했어요. 이 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업에서 많이들 쓰시는 핀이에요. 양재할 때 쓰는 이유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텐션도 약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얇은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양재를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옷이라는 게 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박음질을 할 때 일일이 스친핀을 빼면 불편하니까 스친핀을 그냥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소품용 핀들은 두께가 있어서 핀이 재봉틀 바늘에 걸려서 부러지기도 하고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재봉틀 할 때 미리미리 빼면서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크핀 같은 얇은 핀은 그냥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핀이라서 양재 수업할 때 이런 핀들을 많이 쓰시고 현업에서도 지금도 현재도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핀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핀은 똑같은 실크 핀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열 실크 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에 이 실크 핀은 머리가 작아서 손으로 잡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머리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잡기가 편하니까 사용하기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보이실까요? 위에 있는 실크 핀보다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열 실크 스친핀이라서 그냥 꽂은 채로 다려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핀이에요. 그래서 양재할 때는 이렇게 얇은 핀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친핀 대신에 이렇게 스친용 대신으로 쓰는 집게가 있어요. 이 집게들은 아주 두꺼운 거를 박음질을 할 때 스친핀이 아까 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친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스친핀을 꼽아야 되는데 너무 두꺼운 거를 꼽을 때 스친핀이 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대신에 집게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가죽 원단이나 그런 거를 쓰실 때는 스친핀을 꼽게 되면 구멍이 나잖아요. 다림질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스친핀 대신에 이런 집게를 이용하시면 그런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집게는 그냥 볼 때는 그냥 집게 같지만 뒤에를 돌려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는 걸 보이시죠? 이 줄이 1cm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1cm인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쇠의 거의 끝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1cm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1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선으로 cm를 구분해서도 쓸 수 있는 핀이거든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끝에가 작아서 작은 거, 조금 더 넓은 거, 그리고 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3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두꺼운 거, 그런 거를 박을 때, 가방 같은 거 만들 때는 특히 이렇게 넓은 핀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스친핀입니다. 보통 왜 문구용 핀 있잖아요. 집게. 문구용 집게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사실 그냥 집게로만 쓰신다면 그런 걸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집게의 이제 편리한 점은 센치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손을 2번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스친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친핀이라는 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스친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꽤 어려워요.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스친핀은 원단과 원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스친핀을 꽂으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두 원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들면서 약간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친핀은 원단을 바닥에 놓은 상태로 꼽으시는 거고, 우선 스친핀을 잡으실 때 이렇게 짧은 거 또는 긴 거를 잡으시는데, 스친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흰 바지가 잘 안 돼서 잘 구부러져요. 그래서 스친핀을 잡으실 때는 머리를 먼저 엄지와 검지로 잡으시고 항상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 돼요. 긴 것도 이 핀 끝 쪽에 거의 가깝게 손을 지지를 해 주셔야 되고, 작은 핀으로 잡으셔도 똑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흰 바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원단을 직각으로 꼽습니다. 직각으로 우선 이렇게 꼽아 놓으면 이미 한번 고정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단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끝이 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걸로도 해볼게요. 직각으로 꽂습니다. 이렇게 한번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미 고정이 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살짝 들고 꼽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직각으로 꼽고 이렇게. 그리고 스친핀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부러지면 버리고 새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저는 이 정도만 구부러져도 다 버리거든요. 한쪽 면에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려요. 최근에는 이렇게 스친핀 꼽아놓고 봉제를 하다가 이렇게 아예 바늘이 박혀가지고 구부러진 경우도 있었어요. 스친핀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시나요? 이런 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게 되면은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찔려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버릴 때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프를 뜯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잘 말아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오늘은 스친핀과 집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양재용이랑 소품용을 따로따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쿠션도 아예 양재용과 소품용을 따로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재용이라고 하면 실크핀, 약간 얇은 거, 얇고 텐션이 있는 그런 핀을 쓰는 거고, 소품용은 약간 도톰하면서 힘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휘지 않는 그런 핀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용하셔도 큰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에 가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어떤 핀을 꼭 써야 한다, 어떤 가위를 꼭 써야 한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가치관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핀 하나 가지고 무슨 가치관까지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핀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재를 하실 때 원단을 살 때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걸 사볼 수도 있고 저런 걸 사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우선 이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한 핀 구입을 하시고 재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